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내 퇴직금 과연 얼마나 쌓였을까?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선후배도 있죠. 오늘은 내 퇴직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퇴직금 꽉 잡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퇴직연금으로 월 300만원 플랜을 달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회사에서 관리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페TV 구독자라면 전자에 속하겠죠?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했거나 조만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목돈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라면 IRP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IRP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증권사, 보험사, 은행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랑 연결된 대로 받아야 된다 해서 보험사로 연결해주는 곳이 꽤 많은데요.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ETF에 투자할 거니까 증권사로 옮겨야겠죠.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S&P 500 같은 펀드가 있긴 한데요. 총 보수가 높고 다양하지가 않아서 거래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매수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요. 증권사 IRP 개설하고 나서 IRP 이전 신청하기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타 증권 기관의 IRP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이걸 내고 나면 그 이전하는 그 보험사에서 전화 오게 됩니다. 이런 사유를 이동하려니까 처리해달라 그러면은 며칠 안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IRP 가입한 그 증권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연금 IRP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셔도 DC형이라면 IRP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추가로 연금저축처럼 IRP 계좌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IRP 운영하면서 안전자산 30% 무얼 사야 되냐, 요거 질문 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안전자산 30%랑 IRP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빠르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군인과 공무원 등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소득 있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다, 주부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IRP는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포함해서 연금계좌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900만원인데요. 보통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먼저 채우고 IRP 300만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 혜택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현재 한도 금액이 1,800만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액 3천만원까지 증액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도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만큼 꼭 넣고 과세이혼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이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면 가입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IRP가 DC형이 있고 개인형이 있죠. DC형은 우리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개인형 IRP는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 만들듯이 개인이 만들어서 쓰는 형태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갈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하나씩 조사해서 테이블로 만들었으니까 바로 뒤에서 내가 운영하는 게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용사별 DC형 IRP 수수료입니다. 금액과 연수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이랑 10년으로 동일하게 고정해 놨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고요. 은행은 제일 수수료가 높죠. 저렴한 게 0.5%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높고 증권사가 가장 저렴한데요. 운용사마다 또 다르니까 내가 가입한 곳이 어딘지 화면을 캡처해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 IRP 수수료입니다. DC형보다 상대적으로 모두 저렴하죠. 가입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퇴직금은 어쩔 수 없이 가입하니까 수수료를 높게 받고 개인형은 낮게 받는 거 보니까 조금 속상한데요. 그래도 증권사를 보면 다행히 수수료가 0원인 곳들이 많습니다. ETF 투자할 건데 정말 다행입니다. IRP 수수료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찾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은행, 보험, 증권사 각각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요.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보험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전
전자공시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스텝별로 보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연금 수령 시 어떻게 받게 될까요? 우선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연금 계좌에 쌓인 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원금은 공제 받은 돈이랑 아닌 돈 2가지로 나뉘게 되고, 나머지 돈은 퇴직금이랑 그동안 쌓인 수익이 있겠죠. 이 4가지 돈이 순서에 맞게 인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공제받지 않는 돈이랑 퇴직금은 내가 혜택 받은 게 없으니까 뱉어낼 게 없죠. 세금도 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1, 2번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자꾸 떼간다 그러면은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다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가 지금 증권 계좌를 갖고 있다면 증권 계좌 거기에서 증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를 받아다가 국세청에 내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이런 식으로 연금 계좌가 많으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확인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인데 70세부터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내는 요 구간의 거는 늦게 타면 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2가지를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노후연금 소득 관련돼서 수령액 1200만원 너무 낮다는 말이 많았는데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불만을 들어주는 모습이죠. 정부는 노후자금에 대해서 혜택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저축인데요. 소득공제 금액이 2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까지 증액한다고 합니다. 잘 적용되는지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중도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해야 되고 그동안 받은 혜택이 있다면 세금까지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IRP 계좌는 증권사마다 하나씩 만들 수가 있는데요. 통장 쪼개기 하듯이 IRP 계좌를 분리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RP 계좌를 3개 만들었다고 볼게요. 첫 번째 계좌는 퇴직연금을 그대로 가져온 IRP 계좌입니다. DC형을 운영하는 계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공제받는, 내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해서 만든 계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좌는 연말에 내가 꾸준히 모아놓는, 추가로 넣는 금액의 계좌다. 그래서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들어간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계좌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IRP 계좌를 깨야 된다 그랬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 거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 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는 세금을 낼 게 없죠. 혜택 받은 게 없으니까 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계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IRP 계좌 중도 인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아래 보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 있죠. 내가 집을 사게 됐다 그랬을 때 IRP를 중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빼고는 인출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더 좋을까요? 다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왔는데요. 우선 가입 조건을 봤더니 연금저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가 좀 더 높고, 투자 가능 상품을 봤더니 연금저축은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데 IRP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품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제가 IRP보다 연금저축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요 4번째 있는데요. 상품의 제한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에 100% 투자할 수가 있는데 IRP는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리고 일부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이 가능해서 더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먼저 채운 다음에 IRP를 300만원 더 채워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IRP로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모두 다 넣을 수가 있고요. IRP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MMD의 예금, RP는 예금성 상품이고, 연계채권으로는 ELB랑 DLB가 있는데요. 뒤에 B가 붙죠? 채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ELS, 인프라펀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연금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건 뭘까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싶었던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 ETF로 대표라고 볼 수 있는 QQQ, VO, 그리고 SOXX 이런 것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하고 싶으면 연금이 아니라 직접 해외 계좌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RP에서 우리가 단점이라고 보면은 안전자산 이 30% 7대3을 맞춰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IRP 투자 자산을 다시 풀어보면 주식형이 70%, 안전형이 30%입니다. 주식형은 대표적으로 S&P 500, 나스닥 100, SCHD, 테마 ETF 등이 있죠. 이게 국내 상장된 버전으로 모두 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는 국공채랑 회사채, 미국 채권, TDF, 채권 혼합 등이 있죠. 주식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영상에서 대부분 많이 다뤘고 이미 잘 투자하고 계시죠. 오늘은 IRP 특집이니까 안전자산 30%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5가지 투자 전략을 보여드릴 테니까 내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베이직 버전으로 채권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ETF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단기 채권, 가운데는 장기 채권,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채랑 회사채를 섞어놓은 종합채권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압도적으로 종합채권이 많죠.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 이런 거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국고채 10년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형 투자입니다. 국채를 62% 담고 국내 배당 기업을 38% 담고 있는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이 있습니다. 배당주 38%에 해당되는 기업 총 30개 중에 탑5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은행부터 BNK 금융까지 모두 다 금융주가 차지하고 있죠. 순위 밖에는 SK텔레콤도 있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국내 기업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안전자산 30% 중에 배당주를 담고 싶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나스닥 성장형 투자입니다. 국채 70% 담고 나스닥을 30% 담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 혼합이 있는데요. 뒤에 TR이 있다는 건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탑5 기업을 보면 빅테크 기업이 그대로 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안전자산이지만 나스닥을 더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빅테크 성장형 투자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투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IRP로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안전자산인데 빅테크 기업을 개별로 넣을 수 있다니 말이죠. 30%씩 각자 기업을 품고 있고요. 자산 규모를 보면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애플보다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개별 기업 말고 추가로 나는 빅테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솔에서 출시했는데요. 미국 탑5 채권 혼합 상품입니다. 그래서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5개의 기업을 40% 담고 있는 ETF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IRP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형이 70%였고 안전자산이 30%였죠. 이 안전자산 30%에 해당되는 4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빅테크 기업이었죠.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같은 경우가 국채가 70%고 테슬라가 30%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안전자산 안에 위험자산이 포함된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국채가 70%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투자한다면 지금 주식형이 70%가 아니라 9% 늘어서 79%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전자산을 그대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 투자 성향을 보고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TRF 자산 배분 공격형 투자입니다. 안전자산 30% 내게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랬을 때 최대한 공격형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IRP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7대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에서 우리가 코덱스 TRF 3070을 선택하게 되면 이 3070은 자산 배분 형태인데 30이 채권이고 70이 주식형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죠. 이 70%에 해당되는 걸 봤더니 MSCI 월드 ETF입니다. 그래서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선진국 23개국의 1493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최대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RF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연금 3총사를 소개드려 볼게요. TDF, TRF, TIF가 있는데요. TDF는 은퇴 시점에
시점에 맞춰서 채권과 주식의 비율이 변화되는 전략을 취하는 ETF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채권의 비중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TRF는 이런 비중 상관없다, 내가 정하겠다 하는 ETF죠. 그래서 앞에서 3070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가장 공격적인 배분을 하는 ETF입니다. 마지막 TIF는 이미 은퇴해서 내가 목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출에 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면 좋은 상품인데요. 인출금을 꼬박꼬박 금액에 맞춰서 나오게끔 짜주는 ETF입니다. 안전자산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TRF가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알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IRP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자산 30%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채권형부터 한국 배당형, 나스닥 성장형, 빅테크 성장형, 자산배분 공격형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엇이 마음에 드시나요? 연금저축을 함께하고 있다면 전체 포트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재와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여행 다니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